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 모레 낮 2시 어디 계십니까? 네, 부산 부전역 근처에 있는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북콘서트로 부산 시민분들을 만나뵐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아주 귀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함께하시는 분이 있죠? 예, 김용민 PD님이라고요. 아, 굉장히 빅뉴스인데 세상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인, 아이고. 당분간 한국 방송계를 이끌어가 네, 예. 손석희 김용민 투톱 체제라고 불리는 아이고. 김용민 PD님께서 예. 같이 참가를 해주십니다. 아니, 1강 1중 아닙니까? 1강 김용민, 1중 손석희. 대충 2018년 3분기부터 그렇게 바뀌었다고 봐야죠. 자, 원래는 양강 체제였는데 투톱 체제였는데 그것도 2018년 3분기부터 넘어갔다고 보더라고요. 전문가들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안 오시는 분들은 조경태계로 알겠습니다. 조경태계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토요일 낮 2시 부산 적십자회관 대강당 네. 부전역에서 가깝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의 북콘서트 김용민이가 꼽사리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들 와주십시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라는 경제학 용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자유당 뉴스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예. 3일 전이었던 18일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대구 경북 연설회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 다음날 김용민 PD님께서 브리핑에서 영상을 보여주시던데 예. 영상을 보시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피식 웃고 계셨던 김 PD님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저희가 보통 그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전화 녹음을 해요. 그래서 예. 저도 그 라이브를 항상 보는데 김준교라는 사람이 청년 목세 최고위원 후보인 모양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엄청난 헛소리를 시전했습니다. 예. 얘는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노예로 팔아먹으려는 짐승만도 못한 저 정부 주사파 정권과 문재인 민족 반역자. 저딴 게 무슨 대통령. 종북 문재인을 탄핵하자. 뭐 이런 소리를 한참 했습니다. 예. 이 사람 전력이 참 재미있던데요. 음. 서울과학고와 카이스트 산업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예. 명문대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과 입시 제도는 절대로 좋은 인재를 선별해내지 못합니다. 이런 또라이가 명문대를 가잖아요. 교육이 지덕체의 총체를 가르치는 현장이어야 하는데 정작 명문대 간 놈들 보면 지덕체는 고사하고 지랄체가 돼 있는 거죠. 김준교는 우리 교육이 심각하게 변해야 한다는 살아 숨쉬는 증거인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이 2011년 SBS 예능 프로그램 짝이라는 방송의 모태솔로 특집에 나왔답니다. 예, 예. 여기에 남자 3호였다는데 여자 6호한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돈을 벌어서 미술학원을 차려주겠다라고 했대요. 멘트 참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분에게 우리 집에 전세로 살지 않겠냐고 했대요. 여자분이 당연히 싫어하죠. 싫은 내색을 하니까 돌변을 해서 여자에게 시간 쓰는 게 아깝다. 연애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100만 가지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런 헛소리를 방송에 했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이 인간이 짝 인터넷 카페에 예. 대국민사 광고를 올렸답니다. 네. 그리고 이 대국민사 가문에서 예. 연애 지상주의에 빠져 연애를 못하면 무능력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세태에 모태솔로로서 반기를 들고 싶었다. 단순히 여자친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바보 취급해도 되는지 이 사회에 묻고 싶었다라고 적었대요. 당연히 여자친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바보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냥 네가 바보였기 때문에 바보 취급을 한 거죠. 우리는 너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대국민 사과문 같은 소리하고 자빠진 네가 바보라서 바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2008년에는 자유선진당 후보로 서울 광진구 갑에 출마를 했답니다. 근데 이때 공약이 광진구 어린이들을 100% 서울대로 보내겠다라는 거였대요. 그런데 서울대 정원이 3,000명 좀 넘거든요. 예. 근데 당시 광진구 초등학교 학년당 인구가 4,000명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3,000명 정원인 학교에 4,000명을 어떻게 다 보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약이 허황되고 말고 떠나서
산수가 안 되는 거죠, 얘는요. 예. 이 사람이 주로 학원가에서 수학 강사를 했다는데 책도 몇 권 썼더라고요. 예. 그중 제목이 학원은 사기다라는 게 있어요. 항상 이렇게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이목을 끌려하는 거. 이거 뭐 굉장히 필살기네요, 이 사람의. 그렇죠. 예. 그런데 지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 학원은 사기라고 주장을 참 신선한 인간입니다. 아니, 예전에 그 MB 때 그 통일부 장관 하려던 남종 씨는 통일은 없다라는 책을 쓴 사람 아닙니까? 네. 미친놈들이죠. 그런데 그 책 부제가 수학 못하면 절대 좋은 학교 못 간답니다. 근데 그런 놈이 3,000명 정원인 학교에 4,000명을 합격시키겠다고 공약을 해요. 얘는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산수가 문제인 놈이죠. 가장 최근에 쓴 책이 2010년에 낸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도 공부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얘는 자기가 공부를 잘했다는 걸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뭐 목차에 보면 전교 2등이 억울했다 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교 1등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여튼 이 목차만 봐도 느껴집니다. 자기가 전교 1, 2등 했다는 것을 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요. 어쩌라고요, 그랬어요. 어쩌라고요. 네? 그래, 너 공부 잘했다. 어쩌라고요. 쭉 이 목차만 봐도 누가 보면 하버드 나온 줄 알겠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참 한심한 인간이죠. 예. 자유당도 이걸로 매우 골머리를 앓는 모양입니다. 예. 이완구 같은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서 김준교 발언을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고 당의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을 했다는데, 하여튼 저쪽 보면 요즘 참 재미집니다. 근데 뭐 제정신이 아닌 자의 헛소리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오늘의 주제인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류 경제학은 오랫동안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이 짜잔 하고 모든 것을 다 알맞게 조율해 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류 경제학 내부에서도 시장 만능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론이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라는 겁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 주류 경제학의 기초 이론이라는 뜻이죠. 예. 외부 경제란 건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요 영향이 긍정적이면 외부 경제라고 부르고요. 부정적이면 외부 불경제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류 경제학에서는 시장 만능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시장 만능론에서 가격은 신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예방 주사 한 대 맞는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예. 예방 주사를 맞을 사람들이 수요자고 주사를 놔주는 병원이 공급자죠. 이때 주사 한 방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요. 예. 독감 주사 한 방이 3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이러면 사람들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때 만족을 먼저 계산합니다. 요거 맞으면 독감에 걸릴 리가 없다는 마음의 안정도 얻고 독감에 안 걸려서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어. 만족을 딱 계산한 다음에요. 만족 총액이 3만 원이 넘으면 3만 원을 내고 주사를 맞는 겁니다. 반면에 그 만족이 3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3만 원을 아끼고 주사를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개인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사회 전체의 눈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개인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본인 혼자 독감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건데 이런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독감 안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독감이 전염될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독감이라는 게 걸린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이 전염되는 거니까 독감 예방 주사가 확산될수록 사회적으로 독감이 퍼질 확률이 뚝뚝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10명이 맞으면 10명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전염을 줄여서 20명, 30명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결과적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데 물론 그게 본인의 의도는 아닙니다. 예방 주사 맞으면서 나는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야 말겠어 이런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사를 맞으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외부 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시장이 결정한 양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게 효율적인 겁니다. 시장의 상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데 실패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 경제가 있는 상품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분배를 담당해야 됩니다. 독감 예방주사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놔주죠. 제가 보건 쪽은 잘 모르지만 경제학적으로만 보면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가 들인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부 불경제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걸 말합니다. 예.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담배를 예로 자주 드는데요. 제가 흡연자 여러분들 비판하기 위해서 담배를 예로 드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10년 넘게 담배 끊었다가 흑역사 학원 쓸 때 스트레스 받아서 전자담배를 다시 시작해서 흡연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흡연하시는 분들 기분 나쁘시라고 드는 예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담배 가격이 4,500원이죠. 경제학에 따르면 이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건데 4,500원을 내고 담배를 사는 사람의 심리는 내가 담배를 피움으로써 얻는 만족도, 마음의 안식, 도파민의 분비 요거 하고요. 드는 비용 4,500원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건강 악화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죠. 그래서 만족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이 됐을 때 담배를 사서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흡연자가 늘어나면 본인 돈만 들고 본인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게 경제학의 설명입니다. 담배 연기 때문에 간접 흡연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물론 담배 피는 사람이 그걸 의도했을 리가 없죠. 내가 담배 피우면서 나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반드시 해치고야 말겠어. 이렇게 피우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본인 의도와 달리 담배를 피우면 간접 흡연으로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외부 불경제라고 부릅니다. 담배는 독감 예방주사와 달리 시장에서 형성된 양보다 덜 팔려야 사회가 얻는 이익이 커진다는 거죠. 아무래도요. 예. 네, 이거 역시 시장이 효율적인 분배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 불경제가 생기는 경우 이때에도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외부 경제는 국가가 나서서 장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외부 불경제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야 됩니다. 금연구역 설정하고요. 금연구역 아닌 곳에서 담배 피면 벌금 때리고 담배 피는 걸 자꾸 불편하게 하는 거죠.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유당 김준교 씨 멍멍이 소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김준교가 저런 헛소리를 하는 건 매우 경제적인 행동일 겁니다. 만족과 비용을 다 계산했을 거예요. 김준교가 얻는 건 10만 가스통 부대의 지지 그리고 인지도 상승이겠죠. 반면에 김준교가 잃는 것은 또라이라는 이미지일 겁니다. 근데 계산을 다 해보니까 또라이 소리 듣더라도 가스통 부대의 지지를 얻고 명성 올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짓을 했겠죠. 그런데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김준교의 발언은 심각한 외부 불경제를 유발합니다. 아주 좁게 자유당 입장에서 보면 당 지지도가 우선 떨어지죠. 오죽했으면 이완구까지 나서서 말리겠습니까? 물론 김준교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닙니다. 설마 저 멍멍이 소리를 하면서 내 목적은 자유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민주 진보 진영의 집권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엑스맨 짓을 하겠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김준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을 뿐인데 의도치 않게 당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이건 과거 김용민 PD님이 자유당 입당 추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김 PD님 입당이 만약에 허락됐으면 자유당 똑같이 개판됐겠죠. 김 PD님은 강남에 후보 출마 선언한 다음에 강남역 한복에 핵발전소 유치 공약 하셨을 거잖아요. 혐오시설은 조선일보 방신의 집 뒷마당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하셨을 거고요. 이러면 자유당에서 저 새끼를 죽여 살려 난리를 칠 거고 그게 이슈가 되고 자유당의 위선이 다 까발려지고 개판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외부 불경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김 PD님이 노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당 박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당하고 당비도 내고 후보 출마할 때 기탁금도 냈을 거고 유인물 찍는데 돈도 썼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목적과 결과가 일치하면 외부 불경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김준교 발언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발언은 자유당 지지율 하락뿐만 아니고요.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외부 불경제를 유발합니다. 우선 외국에서 보기에 한국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저 나라는 민주주의 절차도 없고 기본 매너도 없고 정치 후진국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가 엄청나게 확산될 겁니다. 예. 무엇보다 국민들 기분이 더러워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 좋습니까? 무지막지한 외부 불경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외부 불경제가 시장의 실패라고 단언을 합니다. 외부 불경제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나 공공이 개입해서 제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학에 따르면 김준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다시는 정치를 못하도록 공공의 힘으로 박살을 내야 됩니다. 시장주의자들은 저런 헛소리에도 결국 자기 손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판에서 퇴출될 거야. 그냥 시장에 맡겨둬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나라에는 정치의 자유가 있고 발언의 자유가 있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지 않는 상식적인 정치 상품에 한해서 그런 겁니다. 저 따위 헛소리로 나라 망신시키고 국민 기분 더럽게 만드는 외부 불경제는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선거 때까지도 기다려주면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국민들 기분이 더러워지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자들은 경제학의 가르침대로 공공이 개입을 해서 단호하게 응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준교 발언으로 많은 국민들 기분이 더러워졌을 것 같은데 국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 따위 헛소리하는 자들을 반드시 공공이 응징하는 문화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라는 경제학 개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업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네.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란 기업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지금처럼 행동을 하면은요. 네. 지금 이제 뭐 김진태, 가스통 뭐 이런 애들이 나와서 엄청난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김진태도 극히 일부긴 하지만은 소수의 소비층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소비층들은 혐오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뱀탕 파는 집 같은 그런 음식점으로 비유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자유당의 1부터 100까지 저는 다 동의를 하나도 하지 않지만 자유당이 저걸 자정할 능력이 있으면 보수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걸 자정할 능력이 없으면은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패망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저런 외부 불경제를 뿜뿜하고 뿜어내는 정당은 어떤 형태로건 공공의 제어를 결국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보 진영에는 꽤 큰 기회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정말로 쟤네들이 저렇게 망가져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뭐 쟤들 하는 거 보면 재미지고 뭐 화이팅도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요즘.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